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심장 박동을 듣고 건강 차트의 곡선을 확인하며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바쳤습니다. 차가운 병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소독약 냄새가 나는 가운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약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공유하는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그들의 기쁨, 슬픔,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후회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력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모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값진 교훈이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할 경고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67세 환자 김영수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력을 손에 들고 서 있었지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이 새겨진 후회를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는 병원, 한국에서 가장 큰 노인 요양센터 중 하나에서 65세 이상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7가지 후회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들은 그들의 해고일 뿐만 아니라 아직 변화를 만들 시간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재성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제 채널이 100명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고통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회 속에는 교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72세 김영철 씨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물에 젖은 눈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전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지금쯤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제 가슴을 무겁게 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62세였을 때 그의 아내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두통이 생기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아내에게 좀 더 쉬고 생강차를 마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3년 후 그의 아내는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일찍 발견했더라면 수술로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꿈에 나와요. 그는 말하며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자문해봐요.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이상 들었습니다. 대한노인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5,000명 중 82%가 60세에 무시했던 작은 징후들이 현재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건강은 영원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시계와 같아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한 알 한 알 모래가 떨어지고 결국 마지막 몇 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모래알을 헛되이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82세 김재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영감을 주는 환자 중 한 분입니다. 5년 전 그녀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변화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100m만 걸어도 지쳤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집 마당을 돌기만 했어도요. 작년에 저는 그녀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더군요. 그녀는 이제 매주 등산을 간다고 자랑했어요.
의사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병상에 누워 만약에라고 묻고 싶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 서서 내가 해냈어라고 말하고 싶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재원 할머니는 제게 건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얻은 교훈은 하루 30분 걷기와 같은 작은 변화가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당 대사를 개선하며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종이 위의 숫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조언은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정기 건강검진 한 번, 짧은 산책 한 번, 혹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모래알이 의미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겨울 오후가 기억납니다. 71세 박수자 할머니가 진료실에서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지속적인 관절 통증 때문에 왔지만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신체적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걸 후회해요. 이제 아침마다 진통제를 5알 먹어야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제 아이들이 저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62세 때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바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병원에 가는 것도 미뤘고 아이들과 저녁에 이야기 나누는 것도 미뤘어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됐고 가족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건강이 제 것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죠.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는다는 거요. 의사로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목격합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하는 끈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소홀히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무심코 잃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간을 후회 속에 흘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71세 정연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0세 때 저는 건강했어요.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꾸준히 쳤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종아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감싸도 될 정도로 작아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그것이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의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 들며 근육이 줄어드는 상태로 의학에서 자주 경고하는 조용한 살인자죠. 현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간단한 동작, 이를테면 다리 들어 올리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가 말했죠. 이제 71세인 그는 여전히 스스로 걸어 다니고 손주들과 놀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건강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감소증은 대한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82%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의 2에서 3%가 사라지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루 3분의 운동, 예를 들어 발 뒤꿈치 들기만으로도 근육을 활성화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낙상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조언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 한 번, 정기 건강검진 한 번,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비 오는 오후, 69세 최성용 할머니가 푹 꺼진 눈과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제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해요.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저와 저녁을 먹고 싶은 사람이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것이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성용 할머니는 큰 회사의 임원이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은퇴했어요. 건강 관리도 철저히 했고 매일 골프를 쳤죠.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건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건강하고 부유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식탁에 앉아 있으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자문하게 돼요. 바쁜 세월 동안 그녀는 자녀와 친구들에게 시간을 거의 내지 않았어요. 항상 나중에 만나자, 전화하자고 생각했죠. 그녀가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들도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에 은밀한 적이죠.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삶을 사는 노인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6% 높습니다. 심장병이나 비만보다도 위험하죠. 의사로서 저는 성용 할머니 같은 환자를 자주 봅니다. 그들은 돈이나 약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연결이 부족해요. 어떤 약도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78세 이명준 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우울증에 빠졌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서기로 했어요. 그는 동네 탁구 클럽에 가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매일 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고요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친구들을 찾게 해줬죠. 저는 그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3가지 규칙뿐이에요. 의사 선생님. 첫째, 하루에 최소 한 사람을 만난다. 둘째, 나 자신을 위해 2시간을 할애한다. 셋째, 아이들은 주말에만 만나고 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요. 그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행복은 모든 빈 공간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연결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의학적 교훈.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는 옥시토신 생성을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늘립니다. 2020년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대화만으로도 노인의 우울증 위험이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 조언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로 삼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 걸기, 지역 모임에 참여하기,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적어보기라도요. 가족이 있다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요. 봄이 시작되는 아침, 저는 외래진료실에서 72세 박현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들어와 미납된 병원비 영수증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는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0억 원이면 평생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없어요. 저는 그를 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현철 씨는 교사였고 꽤 괜찮은 연금과 60억 원의 저축 및 퇴직 기금을 가지고 은퇴했어요. 퇴직 후 처음 2년은 꿈 같았어요. 그가 말했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일할 때 감히 사지 못했던 것들을 샀어요. 돈이 절대 바닥나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이 닥쳤어요. 입원비, 약값, 물리치료 비용이 그의 돈을 거의 다 삼켰죠. 건강이 이렇게 빨리 모든 걸 망칠 줄 몰랐어요.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었어요. 최근 국민연금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84%가 예상보다 자산이 2배 빠르게 소진된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퇴직 후 5년이 가장 위험하죠. 안타까운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리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현철 씨는 우리가 허영소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졌어요. 수십 년 힘들게 일한 후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와 돈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흔한 심리 상태죠. 하지만 모두가 돈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저는 19년째 퇴직 생활을 하는 정순재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는 제게 소중한 재정 관리 교훈을 주셨죠. 제가 비결을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돈을 4개의 주머니로 나눴어요. 그녀는 4개의 은행 계좌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계좌, 자산의 60%, 매달 생활비 계좌 20%, 의료나 긴급 상황 대비 계좌 15%, 그리고 손주 선물이나 콘서트 관람 같은 취미를 위한 작은 행복 계좌 5%요.